자, 우리가 간략하게 앞전 시간에 이제 좀 간략하게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흡입식 배관 쪽 먼저 볼게요. 이제 물을 이제 가장 먼저 흡입할 수 있는, 그죠? 빨아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배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치할 때, 이런 데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한다.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배웠고. 자, 후드밸브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물을 흡입할 수 있는 부분에 후드밸브가 있죠. 그럼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후드밸브입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여과 기능이 있고, 그죠? 이쪽에 여과 기능이 있고, 이렇게 이물질 못 들어오게 하는 여과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놈이 체크밸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놈은 역할이 뭐다? 자, 이놈 후드밸브 역할. 자, 후드밸브 도식이요. 물어봅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 후드밸브다. 이놈이 하는 역할이 뭐다? 예, 여과 기능. 가장 먼저 여과 기능이 있고, 두 가지 기능을 쓰라고 하면, 하나는 역류 방지 기능. 여기 이제 같은 말로 체크 기능이죠. 체크 기능. 근데 답을 쓸 때는 역류 방지 기능이라고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써도 뭐 틀리다고는 안 할 건데,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그럼 이제 후드밸브를 지나와서, 그죠? 물이 이제 흡입이 되면 스트레이너가 있죠. 그죠? 스트레이너. 자, 스트레이너는 도식이호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지. 그래서 Y형 스트레이너 해가지고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예. 이 부분에서 뭡니까? 이 부분에서, 예. 이 부분에서 이제 여기 망입니다. 이거 뜯어갖고 청소할 수 있어요. 이거 뜯어가지고. 이 부분에 이물질이 쌓인다. 그래서 Y형 스트레이너.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시험에. 그냥 스트레이너라고 쓰시면 안 돼요. 소방에서는 이게 Y형 스트레이너를 쓰니까 Y형 스트레이너는 기능이 뭐다? 여과 기능이다. 한 번 더 걸러준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1차로 걸러주고 여기에 망에 이렇게 이제 이물질이 쌓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이게 개폐 표시형 밸브다. 이것도 제가 구분을 해드렸죠. 일단 이거 좀 지우고요. 자, 이 개폐 표시형 밸브가, 자, 일단 요거 제가 설명드린 거는 조금 내려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놈. 여기, 요 위에 있기 뭡니까? 이게, 이놈이 표시가 된 데 있죠? 튀어나온다. 예, 물론 이제 이거 말고 요즘에는 좀 비싼 밸브는, 예? 여기 이제 개폐가 표시되는 명칭이 있는 그런 게 나옵니다. 뭐 기어식 해가지고, 요렇게. 열고, 그럼 요게 튀어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OSY 밸브 또는 개폐 표시형 밸브를 한다. 그죠? 그럼 이 밸브는, 이 개폐 표시형 밸브는, 이 밸브는 두 종류가 있댔어요. 이게 개폐 표시, 이게 개폐 밸브인데, 요게 이제 일반, 우리가 게이트 밸브가 있고, 금방 봤던 요게 이제 OSY 밸브, 개폐 표시형 밸브. 개폐 표시형 밸브가 있다. 그래서 일반 밸브는 제가 유체 때도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있습니다. 이놈은 어떻게 돼요? 위에가 튀어나오고 이런 게 없어. 일반 게이트 밸브, 이게 좀 싸지, 그죠? 그래서 이 밸브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럼 소방에서는요. 자, 소방에서는 여기 있죠. 급수배관. 자, 급수배관이 뭐랬습니까? 급수배관. 수원으로부터 뭡니까? 방수구까지 연결되는 배관을 급수배관이란다. 그럼 볼게요. 자, 급수배관 그려봅시다. 자, 수원이죠. 쭉 올라갑니다. 이거 급수배관이지. 쭉 올라가서 방수구까지 연결되는 요거 급수배관이지. 그죠? 그 다음에 옥상수원 요것도 방수구로 가야 되잖아. 이것도 급수배관이고.
요것도 제가 2차 수온이라 했잖아요. 이것도 급수 배관인기라. 여기에 만약에 이 개폐 밸브가 달리면 개폐 표시형으로 해야 돼요. 여기도 급수 배관이니까. 그러면 요놈, 그죠? 개폐 표시형 밸브 설치해야 되고, 요놈 개폐 표시형, 요놈 개폐 표시형 해야 되고, 토출적 이놈 개폐 표시형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에서 이거 4가지 쓰라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자, 요놈, 자, 여러분들, 뒤에 이제 개통도가 나오게 되면요. 수계소와 설비에서 포 빼고 다 똑같아. 요놈만 달라져. 방수구 가는 쪽만. 그럼 이놈이 스프링클러는 어떻게 되냐면 습식일 때는 여기다 밸브를 설치하고 습식 밸브 이렇게 이제 헤드가 달리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스프링클러에서. 그럼 여기도 뭡니까? 개폐 밸브가 하나 달리거든요. 그럼 요 방수구가 요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이것도 급수배 가야 되는 기라. 그럼 여기도 뭡니까? 개폐 표시형을 달아야 돼. 그러면 개폐 표시형이 달리는 장소가 어디냐? 펌프 흡입 측, 펌프 터출 측, 옥상 수조 측. 그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에서 뭡니까? 요거. 밸브, 알람 밸브 있잖아요. 유수 금지 장치 1차 측 또는 2차 측. 여기에 개폐 표시형 밸브가 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전기 때 우리가 배웠지만 요놈 있잖아요. 요놈. 요게 템파 스위치입니다. 요게 밸브에 보면은, 이게 이제 달려있는 타입도 있고요. 요 안에 요렇게 답니다. 요렇게 달아가지고 열고 닫으면은 이놈 접점이 수신기로 가가지고 표시가 돼. 개폐 표시가 되거든. 그거를 뭐라 한다? 템파 스위치란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뭡니까? 밸브 개폐 확인 스위치라. 이 템파 스위치가. 그러면 이 템파 스위치는 옥내 소화전은 안 달려도 되거든요. 법에 없어요. 근데 자동 시스템 있죠. 스프링클러, 뭐 물분무, 미분무, 포 이런 건 자동 시스템 아닙니까? 이런 자동 소화 시스템에는, 그러니까 수계 자동 소화 시스템에는 뭐다? 템파 스위치가 달려야 돼. 여기다. 그 스위치가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템파 스위치 설치 위치를 쓰라 이런 것도 이제 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 뒤에 나오면은 다시 보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급수 배관에 달려있는 개폐 밸브는 개폐 표시형으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동 소화 시스템, 즉 스프링클러나 이런 놈들은 이 개폐 표시형 밸브에는 템파 스위치를 달아라. 자, 그렇게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봅시다. 여기 또 개폐 밸브 있잖아요. 이놈은 물이 아래쪽으로 가지, 펌프. 그죠? 펌프 물 공급해 주는 거니까 여기는 개폐 표시형으로 안 해도 돼. 일반 게이트 밸브를 달면 됩니다. 개폐 밸브를.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개폐 밸브도 뭡니까? 안 달아도 되지. 왜? 펌프 성능 테스트 하는 거니까 방수구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물이 이렇게 토출이 되니까. 여기도 개폐 표시형을 안 달아도 된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개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진공계가 나옵니다. 자, 진공계는 뭐냐? 진공계.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압력계거든요. 그러니까 진공계도 똑같아. 요 이제 계기 측정하는 장치인데, 요 놈이 진공계, 그러니까 이게 이제 3가지 시험에 자주 물어봐. 최근에도 물어봤던데, 이게 3가지가 있습니다. 진공계, 연성계, 압력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죠. 진공계는 흡입 압력을 측정하고요. 요거는 흡입과 토출 압력을 측정합니다. 이거는 토출 압력을 측정하고.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진공계는요, 여기 보면 단위 자체가 뭡니까? 흡입 압력이 요게 센티메타 HG 이렇게 돼 있어. 센티메타. 이게 수온 높이잖아요. 그죠? 흡입 높이라. 요 단위 자체가. 그죠? 그러면 압력계는 뭐라고 돼 있냐면 메가파스칼로 돼 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압력계거든요. 메가파스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성계는요, 센티메타 HG와 메가파스칼이 같이 돼 있어. 그러니까 흡입압력과 토출압력.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해요. 이걸 부해압력. 우리가 부합방식, 정합방식 했잖아요. 부해압력, 요거는 정압력, 요거는 정부의 압력을 다 측정 가능한 거라. 그래서 우리가 토출 측에는 요 압력계를 설치를 하는데, 이 흡입 측에는 요 두 놈은 흡입 측에 설치. 흡입 측에. 요거는 토출 측 압력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공계를 일반적으로 다는데 연성계 달아도 됩니다. 흡입 압력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압력계, 진공계와 설치 높이, 그 다음에 측정 그 수치 이런 게 있거든요.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일단 진공계하고 연성계는 흡입 측에 달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 문제 풀다 보면은 흡입 측에 설치된 진공계의 수치가 얼마다, 몇 미리미리 Hg다. 그리고 토출 측에 설치된 압력계의 수치가 몇 메가파스칼이다. 그죠? 전량점 구하라.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요 압력계라고 구분하시면 돼요. 진공계, 연성계, 압력계. 연성계 두 개는 흡입 측에 설치가 되고, 압력계는 토출 측에 설치가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플렉시블 조인트라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이거죠. 플렉시블 조인트. 이게 펌프 가장 가까운 부분에, 그죠? 두 개가 설치되어 있죠. 흡입 측, 토출 측. 그러니까 이놈이 하는 역할이, 이것도 물어봤어요. 플렉시블 조인트는 이 부분이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죠? 이렇게 이제 신축성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안에 보시면. 그래서 이놈이 펌프가 치잖아요. 펌프가 진동 충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놈 자체가 배관 강관이 직접적으로 펌프에 달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강관이 바로 펌프에 연결이 되게 되면, 펌프가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손됩니다. 이게 파손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축성이 있는 이걸 플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해서 흡입축과 토출축 가장 가까운 데 설치를 하죠. 그래서 펌프가 운전하면 이놈이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진동과 충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플렉시블 조인트가. 그래서 이 플렉시블 조인트가 여기에 설치됩니다. 그리고 압력계가 설치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나머지 건 빼고 쭉 올라가서 체크밸브가 또 있죠. 역류 방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압력이 걸리는 그 물이 채워진 게 이 이후에만 물이 채워져 있는 거지. 여기는 물이 없어, 평상시에는. 근데 물올림 장치가 있으니까 물이 공급이 돼. 그러니까 물은 채워져 있는데 압력이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체크밸브가 역류 방지 기능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스모렌스키 체크밸브는 뭐라고 했어요? 바이패스 기능도 있더라. 그죠? 요 체크밸브, 요거는, 주로 요걸 다 답니다. 거의 99%, 99.9% 이게 다 달아요. 그러면, 요렇게. 바이패스도 시킬 수 있고, 뭡니까? 역류 방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체크밸브가 이거잖아. 요렇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물이 송수가 되고, 이 반대 방향으로 역류가 방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체크밸브. 그리고 위에 이제 개폐 표시형 밸브가 하나 달려있지. 그래서 이 개폐 표시형 밸브는 하는 역할이 별거 없습니다. 뭐 할 때 쓰냐면 수리, 교환, 뭐 테스트 할 때 이놈을 잠그고 쓰는 거라. 잠그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가 됐다. 보시면 되고요. 그럼 1이 되겠지. 한번 볼게요. 이 후드 밸브가 한번 여과를 해주고, 일단 물올림 장치에서 물이 공급됐을 때 뭡니까? 역류 방지시켜 줘야 되잖아. 그죠? 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뭡니까? 스트레이너가 뭡니까? 여과 기능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밸브는 뭐냐? 이걸 잠그고 수리해라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거 잠궈 놓고 테스트 하든지 수리, 교환, 보수할 때 물 공급 안 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진공계 연성계는 뭡니까? 흡입 압력을 측정하는 거다.
흡입 압력을 측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렉시블 조인트는 뭡니까? 펌프의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하는 거다. 잡아주는 거다. 그리고 압력계는 토출 압력을 측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체크밸브는 역류 방지 기능을 해준다. 그죠? 그 다음에 개폐 표시형 밸브는 시험이나 교환, 수리. 그러니까 요걸 잠궈 놓고 밑에 거 교체할 때 쓰라 이 말이에요. 이런 밸브들을, 개폐 밸브를 잠궈 놓고 쓰라 이 말입니다. 수리, 교환, 보수 이런 거 대부분이 이 용도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후드 밸브라고 있잖아요. 자, 이겁니다. 제가 아까 정압 방식일 때는 물올림 장치가 필요 없댔어요. 그 다음에 정압 방식일 때 또 필요 없는 게 있어. 요겁니다. 여기에 여가망을 달면 돼요. 딴 게 아니고 여가망이라는 거는 요게 이제 만약에 흡입식 배관이면 후드 밸브를 만약에 달았잖아요. 부합 방식일 때는. 근데 정압 방식일 때는 역류 방지 기능이 필요가 없잖아요. 물이 채워져 있으니까 펌프에 물올림 장치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후드 밸브가 필요가 없어. 후드 밸브를 달아도 되지만 필요가 없어. 그러면 여과 기능만 있으면 되거든. 요 흡입할 때. 역류 방지 기능이 필요 없으니까. 그럼 여기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모기장 있잖아. 요즘 뭐 모기장 안 다는데 옛날에 제가 한 30년 전만 해도 모기장을 이렇게 달았다고. 지금은 뭐 스댄망 있잖아요. 스댄망. 모기장처럼 이렇게 망 치진 거. 그거 여기다 그냥 답니다. 묶어버리면 돼.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물질이 못 들어올 거 아닙니까? 물만 흡입이 되는 거지. 그걸 여가망이라 하거든. 네? 그래서 여기에 후드밸브 대신에 여가망 이걸 다는 거야. 요거 대신에 정압 방식일 때는. 그러면 물올림 장치 하나 필요 없고 후드밸브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압 방식일 때는. 그 다음에 정압 방식일 때는 여기 연선계도 필요 없다고. 흡입 압력 자체가 없으니까. 맞잖아요. 빨아당기는 흡입 압력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 이놈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세 개가 빠지는 거라.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정압 방식일 때 부합 방식과 비교해서 정압 방식일 때 필요 없는 부속품, 설비 이걸 쓰라면 물올림 장치하고 그 다음에 후드밸브하고 진공계 또는 연선계 이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압 방식일 때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흡입측은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토출측도 이제 플렉시블 조인트 있고 압력계가 있잖아요. 자, 압력계도 자, 이 압력계 있죠. 이 압력계가 평상시에 압이 걸려 있겠습니까? 안 걸려 있겠습니까? 안 걸려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압이 차 있지. 여기는 뭡니까? 압이 안 채워져 있거든. 그러니까 제로라. 압력계 수치가 제로라. 그럼 왜 제로짜리를 달아놓느냐? 성능 시험 하기 위해서 달아놓는 거예요. 1차 측에. 그래서 옛날 건물에 가보면 저도 몰라가지고 우리가 시공할 때 있지 않습니까? 1차 측에도 하나 달고 아니면 2차 측에 여기도 하나 달았어. 압력계를. 2개를. 아니면은 1차 측에도 안 달았어. 2차 측이면 달았는 기라. 그래서 처음에 소방을 할 때는 저도 요 압력계가 하는 역할이 이 체크밸브 이후에 압력이 채워져 있으니까 아 여기는 압력 보는 용도구나. 이제 밑에 이제 쫄병으로 따로 당길 때. 이제 그런 줄 알았지. 그러니까 시공하는 놈이나 따라다니는 놈이나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시공을 했는 게래. 우리가 펌프 압이 잘 걸려 있는지 이거 보는 줄 알았거든. 근데 가만 보니까 여기에도 압력계가 있는데 압력 챔버에도 뭐 하려고 이거를 해야 되노? 맞잖아.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달아야 되는 거야. 1차 측에. 왜? 여기 없으면 성능시험 자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거 성능시험도 안 했고 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시공했는 게 개판이었지 따지고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엉망이었지. 그래서 1차 측의 요 압력계는 성능시험 할 때 성능 테스트 있잖아요. 우리 뭐 140%, 100에 100%, 150에 65% 성능 곡선에 있거든요. 그놈 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평상시 압력은 제로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체크밸브는 역류 방지 기능을 해주고 개폐 표시형 밸브는 뭐 수리나 테스트 할 때 성능시험 할 때 요거 잠그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뒤에 가면 상세하게 할 거니까. 순환배관은 우리가 20mm짜리 이런 거 있었잖아. 그죠? 20mm짜리. 말 그대로 뭡니까? 체결압력 걸렸을 때 순환시켜 주는 거라. 그 밑에서. 그죠?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요 성능시험 배관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성능시험 배관은, 성능시험 배관, 예? 해갖고, 우리가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 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해라. 이런 말이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유량 조절 밸브를 글로 밸브로 많이 쓴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유량 측정 장치라. 그래서 뭐, 이게 요번에 이제 명칭 쓰는 게 나왔는데, 뭐, 어떤 분들은 유량 측정 장치를 썼다. 어떤 분은 유량계 쓰면 안 맞느냐. 둘 다 같은 겁니다. 예. 유량 측정 장치가 유량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요. 명칭 쓰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뭐 M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력계도 달라요. 진공계하고. 진공계는 요거고, 압력계는 요겁니다. 짝대기 하나 꺼져 있어요. 요게 압력계예요. 도시기호가. 유량계. 그죠? 그리고 요거 이제 175% 이상 측정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설치 기준에 가갖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물올림 수조를 볼게요. 물올림 장치. 우리 물올림 장치에 물올림 수조, 옛날에는 탱크였죠. 물올림 수조의 유효 수량이 100리터 이상이다. 있었잖아. 그러니까 요 100리터가, 요 놈도 100리터 이상이고, 요 놈. 그리고 물올림 수조 요 놈도 100리터 이상이다. 이상. 근데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올림 수조는 유효 수량이고, 그러니까 물올림 수조 자체는 100리터보다 더 커야 돼. 왜? 100리터의 물을 저장해야 되니까 100리터보다 좀 더 크겠죠. 그 용량은. 근데 유효 수량이 100리터 이상 돼야 되고, 요놈은 용량이 100리터 이상이다. 요놈 크기 자체가. 네. 똑같은 100리터지만 앞에 붙는 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걱정이, 우리가 100리터로만 공부하다가 갑자기 앞에 뭐가 100리터냐 물어봤을 때 못 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유효 수량이다. 물올림 수조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자동 급수 밸브로 물이 보급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오버플로우관, 요거는 뭐냐면, 오버플로우관은 물이 이 탱크 밖으로 넘치지 않기 위해서 배관, 50ml짜리 배관을 하나 설치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배수시켜라, 이 말입니다. 말 그대로. 탱크가 수조로 넘치지 않기 위해서 물이 이쪽으로 수면 위에 이제 배수 장치를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물이 오버 됐을 때 플로우 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배수관 요거는 뭐냐면, 배수관은 요거를 청소하거나 수리하거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을 빼야 되잖아요. 그때 뭡니까? 요거를 빼서 배수관을 열어서 물을 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요게 이제 물올림 보급하는 관이죠. 요게 이제 25mm입니다. 이것도 봐보세요. 왜 그러면은 여기에 개폐 밸브, 이거는 개폐 표시형이 아닙니다. 요리 달려 있잖아. 물올림 수조가 있으면 요렇게 보급이 될 때 요거 달려 있고 체크 밸브가 달려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거지. 이게 안쪽에 가야 돼. 이거 두 개가 바뀌면 안 돼요. 이거 역할이 뭐랬습니까? 대부분 수리, 교환, 보수할 때 쓰는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잠궈 놓고 요거를 교체를 하는 거라. 이쪽을 물 더 이상 공급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바꾸게 되면은 체크 밸브 고장 나면 물 다 빼야 되는 거라.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안쪽에 가야 돼. 그리고 요거는 역류 방지는 펌핑 했을 때 물올림 장치 쪽으로 뭡니까? 펌핑 했을 때 이쪽으로 역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물이 다 넘쳐버리니까. 그죠? 막아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체크 밸브가 달려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우리가 주의점이 뭐냐면은, 지금 부합 방식일 때는 스트레이너하고 개폐 표시형 밸브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밸브 자체가 여기 가야 된다 했잖아. 이쪽 안쪽에. 이거 잠궈 놓고 이걸 수리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합 방식일 때는 무조건 요 개폐 표시형 밸브가 수조 쪽 가까운 데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게 바뀌게 되면은 요 안쪽에서 뭐 밸브가 고장나면 물 다 빼야 되니까 이거 잠궈 놓고 요 뒤에 거 수리하는 거거든. 물 더 이상 공급 안 되게 하는 거니까. 그죠? 이거는 안쪽에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필요가 없어. 이거는 바뀌어도 관계가 없다고. 이 수온의 물을 여기 있든 다 빼고 자시고 할 건 없잖아요. 맞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 물이 못 내려오게 하려면 요거 잠가 놓고 하면 되니까. 요 내부에 있는 물만 빼면 되잖아,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가 바뀌어도 관계가 없어.
부합 방식일 때는 이놈 위치가 여기 있든 반대로 여기 있든 관계는 없어요. 근데 정합 방식일 때는 무조건 이게 수저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물 공급을 막아주고 수리가 되는 거야. 그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번 시간에 끝낼려는데 한 강의 더 해야 되겠네. 세부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옥상 수조처가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라. 요 밸브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요거 잠가 놓고 요쪽 수리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반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 체크 밸브 고장나면 옥상 수온에 물을 다 빼야 되니까. 여기 또 오버플로우가 있고 배수관 똑같이 있지. 그리고 요 감수 경보장치 이거는 뭡니까? 신호 수신기에 보내갖고 물 떨어지면 알고 있어라. 와서 봐라 이거지. 관계인이. 그죠? 그 개념이고, 이건 정기적인 거고. 그리고 이 체크 밸브는 또 뭐예요? 펌핑 했을 때 물이 일로 가야 되잖아. 일로 역류를 막아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체크 밸브가 필요하다. 그죠? 그리고 요것도 체크 밸브가 필요하고, 자동 배수 밸브. 요건 아까 제가 2차 수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은, 일단 요렇게 일단 정리를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 가지 더 해야 되겠네. 요게 이제 수격 방식입니다. 워터 햄머 쿠션인데, 자, 이게 있지 않습니까? 본래는 이렇게 안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요, 펌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수격 방식이 달리고, 요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게 여기 달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일자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펌프실이 있으면, 여기 펌프실이면은, 소화전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 달려 있으면, 수격 방지기가 이렇게 한번 달리고, 수격을 흡수해 주는 거 아닙니까? 수격 현상을 방지해 주는 게 이게 수격 방지기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대충 이제 이거 설명이 됐고, 그럼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자, 이게 유란계라고 했죠. 그리고 요게 이제 여기 M 돼 있는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성능시험 배관 구하는 문제가 앞전에 내가 설명했듯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죠? 대신에 나오게 되면 2.086으로 풀 수밖에 없다. 왜? 이 제조서에 나오는 요 구멍 크기에 맞게 그냥 구경을 선정하면 돼요. 여기에 맞게 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거 이야기했지. 이게 뭡니까? 버터프라이 밸브. 그죠? 이거는 흡입식 배관에 설치를 하면 안 된다. 그죠? 난류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설치하면 안 된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유치할 때. 버터프라이 밸브. 자,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세부적인 뭐 구경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